분데스리가의 레전드였던 차범근.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축구 리그였던 분데스리가의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며 두 팀에서 모두 UEFA컵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통산 98골로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 타이틀을 1998년까지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분데스리가 주간 베스트 11에 무려 36회나 선정되었는데 이는 분데스리가에서 뛴 역대 아시아 선수 중 독보적인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독일인들에게 차범근은 분데스리가의 전설적인 공격수로 각인되었고 독일인들은 차범근에게 차붐이라는 애칭까지 붙였죠. 그래서 차범근이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에서 차범근의 위상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2008년에 차범근이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 FC 에네르기코트부스와의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차범근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경기를 관람했기에 관중들이 못 알아봤었으나 전광판에 차범근의 모습이 나타나자 차범근을 알아본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고 경기를 진행하던 선수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다가 차범근이 왔다는 것을 알고 상당히 놀라했고 심지어 경기가 끝난 후 직접 차범근에게 찾아가서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 찍기를 요청한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독일 대표팀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독일 대표팀의 주장이었던 미하일 발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가 차붐의 조국입니까?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차붐은 나의 우상입니다. 이후 2007년 차범근이 첼시 FC의 훈련장에 방문했을 때도 당시 첼시 FC에 뛰던 미하일 발락이 스타를 만난 팬처럼 차범근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하일 발락만 이렇게 차범근의 팬처럼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죠. 2002년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당시 독일 총리였던 슈레더도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방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국의 발전과 우호 증진이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차붐부터 만나고 싶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을 우승으로 이끈 요아임 레브 감독은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범근과 같이 선수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범근과 캐스터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독일 경기를 중계하고 있었는데 당시 수석 코치였던 레브가 카메라 화면에 잡히자 차범근이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했고 옆에 있던 캐스터가 요아임 레브라고 말해주었죠. 그러자 차범근이 맞다며 레브 감독이 과거 자신의 동료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캐스터가 레브 감독의 선수 시절에 대해 물었죠. 차범근은 시크하게 레브가 자신의 교체 선수였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첼시 FC와 수원 삼성의 친선 경기가 끝난 후 수원 삼성의 감독인 차범근과 첼시 FC의 감독인 무리뉴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절대 허리를 숙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카리스마 넘치는 무리뉴 감독이 차범근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차범근 역시 수고했다면서 무리뉴의 등을 두들겨준 것이죠. SBS 브라질 2014 특집 다큐를 촬영할 때 차범근이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했는데 수많은 독일인들이 여전히 차범근을 반겼다고 합니다. 단순히 차범근이 축구만 잘했다면 독일인들에게 차범근은 그저 축구를 잘하는 동양인이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독일인들에게 기억되는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범근은 현재보다 거친 파울이 잦았던 1980년대의 분데스리가에서 11시즌을 뛸 동안 퇴장 0회, 경고 1회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장의 신사였는데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차범근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을 때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레버쿠젠의 수비수였던 겔스도프에게 살인적인 태클을 당했고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척추뼈에 금이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진단이었죠. 팀의 간판 스트라이커를 잃은 당시 프랑크푸르트 팬들은 난리가 났고 자신의 아들이 겔스도프를 죽여버리겠다고 레버쿠젠으로 갔다며 익명의 신고가 들어오는 등 수많은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겔스도프에게 살해 위협 소동을 벌이자 레버쿠젠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크푸르트 경찰까지 바짝 긴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겔스도프에게 독일 축구협회 차원의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겔스도프를 고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차범근의 동의를 구했으나 차범근은 고소를 취하하고 겔스도프를 용서했다고 하죠. 차범근이 고소를 하지 않고 겔스도프를 용서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자 독일인들은 감동을 받았고 차범근의 병실에는 수많은 독일인들이 보낸 편지와 꽃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하죠.
기나긴 재활 끝에 차범근은 그라운드로 돌아왔고 1983년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이후 동료가 된 게스도프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겔스도프는 타팀 선수의 거친 수비로부터 차범근을 지켜주게 되었다고 하죠. 은퇴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차범근과 겔스도프는 절친한 사이로 지낸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 차범근은 실력으로나 인성으로나 그 누구도 싫어할 수가 없었던 최고의 선수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차범근이 현역으로 뛸 당시 독일의 시인인 에크하르트 헨샤인트가 차범근에게 헌정한 시를 보시죠.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